낭독 공연 짐, 작 정복근, 연출 박혜선. 등장인물 김윤식 45세, 사이토 요시코 45세, 노파 25세에서 95세 사이, 이정화 21세, 박창수 25세, 사이토 료지 37세에서 95세 사이, 무스시의 주민,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외 회상 속 군중들은 무대 조건에 따라서 한국인으로도 일본인들로도 등장할 수 있다. 시일 현실적으로는 2011년의 봄부터 반년 사이, 회상 속에서는 1945년부터. 장소 현실의 장소는 서울의 김윤식의 집과 일본 무스시의 요시코의 집. 과거 속에서는 오미나토항과 우키시마호의 선내, 기꾸지 잔교, 마이츠루만 부근 해변. 무대 짐이 오고 가는 윤식의 집과 요시코의 집은 특별한 장치 없이 추상적으로 처리한다. 무대 가운데 짐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간단한 가구나 장치가 있다. 요시코를 가장한 사이토의 편지가 오고 가는 기간, 노파의 회상, 사건 당시의 부둣가와 부도안 안에서의 장면 등은 특별한 장치 없이 영상이나 조명의 변화로 구분한다. 무대의 바닥은 객석을 향해 경사지게 만들어져서 기꾸지 잔교나 부도안의 선내 장면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뒤섞이는 시간과 상황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과거의 인물들은 때로 다른 높이에 의외의 장소에서 출몰할 수 있으면 한다. 막이 오르면 무대 가운데 놓인 탁자 위에 옛날 방식으로 싼 보따리가 놓여 있다. 윤식이 걸어 나와서 짐을 유심히 살펴본다. 안녕하십니까. 아오모리현 무스시에 사시는 사이토 요시코 씨. 반송했던 물건이 돌아왔네요. 착오가 있는 것 같군요. 돌려보내신 이 물건은 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반송합니다. 조명 한 줄기가 가운데 놓인 짐을 거쳐서 두 사람을 잇는다. 요시코가 단정한 모습으로. 이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저는 오래전부터 애써왔습니다. 열심히 알아본 끝에 이것이 선생님께 가야 할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다시 받아주십시오. 두 사람 주의 깊게 짐을 바라본다. 부스스한 모습의 노파, 윤식의 뒤에서 나와 무대를 가로질러서 지나간다. 반대쪽에서 사이토가 요시코의 뒤에 서서 긴장한 채 불안하게 짐을 바라본다. 윤식, 처음보다는 약간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며 짐을 살펴보다가 저는 이 물건의 주인이 아닙니다. 돌려보냅니다. 노파가 다가와서 짐을 살펴본다. 아오모리현 무스시, 아오모리현 무스시, 아오모리현? 아오모리, 아오모리? 짐 주변의 조명 색조가 조금 변한다. 무대 전면의 벽에 검은 구멍에서 사람 얼굴이 나온다. 겁먹은 표정으로 엿보듯이 내다보다가 살금살금 기어 나온다. 두리번거리다가 결심한 듯이 한쪽으로 기어간다. 뒤이어 비슷하게 후줄근한 사람들이 줄줄이 기어 나와서 오르내림이 많은 천정이 낮은 갱도를
끝까지 기어간다. 구불구불 개미집처럼 아래 위로 이어지는 갱도를 느릿느릿 끝까지 기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꽤 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이 기어 나온다. 그림자들 갑자기 보이지 않는 공격이라도 받은 듯 웅크리고 피하며 허공을 향해서 비명 같은 고음의 구음을 한다. 외출해서 돌아와서 짐이 또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풀어보지도 않으셨더군요. 다시 보냅니다. 내용을 보시면 왜 이 짐을 받으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받으셔야 할 물건입니다. 높아 쭈그리고 앉으며 짐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찔러본다. 짐에 집중하는 노파를 보다가 윤식도 함께 짐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낡은 헝겊 보따리. 옛날에 남자들이 비껴 매던 등짐 같은데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딱딱하고 무거워? 무슨 글씨가... 충청남도 예산 충청남도 예산 박창? 얼룩이 심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지. 박창... 박창수 저거 보기 싫어. 뭔지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네. 할머니, 근데 간병인 몰래 이렇게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은... 노파 천천히 물러난다. 무대 구석에까지 가서 숨듯이 바라본다. 사이토와 요시코 움직이지 않고 윤식을 주시한다. 말씀하신 대로 겉포장을 풀어보았습니다. 아주 낡은 한국식 헝겊 보따리가 들어있군요. 생김새를 보면 옛날에 남자들이 등에 매던 짐 같습니다. 매듭 주변에 주소하고 이름을 써놓은 것 같은데 물에 젖어 번진 건지 희미해져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와는 상관이 없는 물건입니다. 확실하게 하려고 겉포장을 풀어보기는 했지만 연고 없는 남의 물건을 내용까지 열어볼 수는 없지요. 착오가 분명합니다. 모르는 분한테서 모르는 물건을 계속 받는 것도 불편하군요. 잘 알아보시고 다시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사이토 단호하게 일어서서 독려하듯 요시코를 본다. 아니,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선생님의 물건입니다. 받으세요. 수치를 거부합니다. 선생님의 소유물을... 폭탄, 독극물, 그런 수상한 물건들이 우편으로도 오가는데 정체 모르는 물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돌려보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선생님의 짐입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짐을 받으세요.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사이토 요시코 씨의 짐을 돌려보냅니다. 뭐야 이거? 스토커 아니야? 우리말도 아는 것 같은데 대체 뭐하는 여자야? 두 사람 먼 거리에서 한동안 서로를 응시한다. 저는 시모키타반도 해안에 있는 조그만 마을 도서관 사서입니다. 책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지요. 꼼꼼한 성격이어서 착오를 일으킬 일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 자꾸 피하십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알고 계십니다. 더 이상 피하시지 못할 겁니다. 받으세요. 받으셔야 할 물건입니다. 요즘 제 주변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대표해 오시던 지역구를 이어받아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죠. 특별한 저희가 없다면 비용도 많이 드는 이런 장난은 여기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알아채셨을 거라 믿었는데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이것은 어부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1945년 8월에 교토부의 마이츠르만 시모사바가 앞바다에서 주워오신 것입니다. 이 부근 시모키타반도의 오미나토 항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이 물건은 오랫동안 할아버지 방 한 구석에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옛날에 문간방에 잠깐 새들었던 한국 여자분의 물건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안을 정리하다가 찾아내었고 연고를 찾아서 돌려드리려 합니다. 무대 안에서 속삭임이 일어난다. 항복했대. 항복. 집에 갈 수 있어. 집에.
집에 가자. 가자. 우리나라 항구에서 귀한 손이 출발한대. 가자. 다시 구멍에서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그림자들. 도움을 바라듯 손을 내밀며 다가오다가 사라진다. 사이토 놀라서 바라본다. 무대 안쪽의 절벽 위에서 한쪽 팔이 없는 젊은 여자가 절벽을 향해 서 있다가 뛰어내리려 한다. 창수 뒤쫓아가 잡아서 함께 비탈을 구른다. 정화 창수를 뿌리치고 달려나간다. 창수 뒤따라간다. 무대 전면의 벽 일부분이 조금씩 출렁이며 차츰 바다로 변한다. 사이토 뒷걸음질 치다가 끝도 없네. 꾸역꾸역. 사방에서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 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웅크린 사람들 어두운 그늘을 기어가며 속삭이듯 한마디씩 한다. 남사할린, 하시마성, 콜사코프, 야마노탄과 북사할리. 타코방. 문어굴 구멍에서 끝도 없이 기어나오는 것처럼. 조생징이 저렇게 많았어? 아니 대체 어디서 무슨 일들을 시킨 거야? 그림자들 계속 기어서 지나가며 속삭인다. 미쓰비시 탄광. 미쓰이 회사 지자키 구미에서 관리했어. 미나미 가라우토 탄광회사. 우리는 가와가치구미. 난요. 도장, 스미토모. 임금도 주는 둥 마는 둥 먹이지도 않고 때려 죽인다고 하더니 하긴 구멍에 틀어놓고 밖에는 못 나오게 막았다니까. 일하다 죽으면은 파묻고 또 파묻고 잡아오는 족족. 10살짜리 애들까지. 어린이 그림자가 일어선다. 난 12살. 난 11살. 학교에 보내준다고 해서 난 15. 난 14. 미쓰비시 공장에 취직시켜준다고 해서. 미쓰비시 회사는 아주 유명하고 좋은 회사니까. 미쓰비시 광업, 미쓰비시 철도, 미쓰비시 재련, 미쓰비시 기기. 중국으로 만주로 남방으로 끌고 다니더니 돈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타코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죽으면 어차피 썩을 것 그대로 묻어버리고. 난 도전에 취직하는 줄 알았어. 난 미쓰이 회사에 있었어. 난 스미토모 회사에. 폭격이 심해지니까 패전하면 부산까지 데려다 준다더니 외놈들 저희만 달아나고 로스케들은 또 우릴 외놈인 줄 알고 죽이겠다고 날뛰고 미국 놈들은 또 우릴 전범이라고 죽이려고 해요. 엄마 배고파. 엄마 보고 싶어. 입 다물어. 소리 내면 안 돼. 운다고 혓바닥 잘린 애 얘기 못 들었어? 쪼그리고 앉아서 숨죽이고 우는 아이들. 가자. 어서 가서 배 타야 해. 빨리 가지 않으면 다 죽인대. 어서 따라와. 그림자들 기어간다. 사방에 공사장이 좀 많았어? 사할린 콜사코프, 남방 비울빈, 그리고 이 부분만 해도 해군 항만 공사장, 철도 공사장, 터널 공사장, 사루 가모리 탄광, 하시마성. 전쟁 물자 만드는 그 험한 일을 누가 다 했겠어? 항복했다니까 남방 사할린에서까지 몰려오는데, 아이고 설마 사실이 아니겠지? 한 놈도 살려서 돌려보내지 말라고 위에서 지시했다는 말. 조센징 잡아다가 종처럼 무리 흔적을 없애야 한다고. 저 정신대 아가씨한테 할 말이. 정화를 따라서 급히 나간다. 패전하던 그해 8월에 해군은 한국인들한테 며칠 안에 일본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려서 한국으로 가는 귀한 샘이 출항하는 여기 오미나토 항구는 사방에서 밀려드는 한국인들로 발디딜 틈도 없었다더군요. 나라를 되찾은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모두 여간 불안해하지 않았었답니다. 잠자리도 부족해서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할아버지는 사할린의 탄광에서 왔다는 남자가 한쪽 팔이 없는 젊은 여자만이라도 재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방칸짜리 방을 겨우 비워줬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아주 품이 있고 고운 분이었다더군요. 읍내에 있는 유각에서 탐을 낼 만큼.
1945년 8월 사이토가 무대 한쪽 그늘에서 움츠린 정화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유곽하는 가네다상 부탁인데 뒤숭숭하고 불안해서들 그런지 여자를 찾는 손님들은 많은데 일손이 딸린다네. 아예 하루 종일 줄을 선다는 거야. 군대에서도 그랬다면서. 그 뭐냐, 화대는 후하게 주겠다고. 군대 위안부 일이나 유곽에서 손님 받는 일이나 뭐 그거 고향에는 가서 뭐 하냐는 거지. 그냥 여기서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예쁘다고 다들 탐내더라고. 팔은 한쪽밖에 없지만은 어떤 소대장 녀석이 재미삼아 군도로 잘났다고? 정화 매라도 맞은 것처럼 웅크린다. 사이토 자신의 생각에 열중해서 말한다. 고향집에 편지 보내는 거 봤는데 답장도 없더구만. 오지 않기를 바라는지도 모르지. 한국인들은 정절 그런 거 심하게 따진다니까. 가서 그런 대접이나 받을 거면은 차라리 숙소는 계속 우리 집에 있어도 돼요. 빈방 빌려달라는 사람 많았었는데 내가 다 거절했어. 근데 거기는 워낙 얌전하니까. 아휴, 아내는 죽고 며느리는 가버려서 나 손녀하고 둘만 살거든. 아니 남들은 새장가 가라고 다들 권하지만 왜? 아유 아니야. 아유 오해하지 말아요. 아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아유 난 그냥 아유 아니야. 아유 됐어. 가고 싶으면 가야지. 가고 싶겠지. 부모도 보고 싶겠지. 부산에까지 데려다줄 아주 큰 배가 온대. 걱정들 하지 마. 해군에서 아주 큰 배를 준대. 부도와 웃기지마 호라고. 천천히 물러서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근데 배가 오는 대로 당장 타고 가야 한다고 몰아붙인다지? 아니 대체 왜들? 아유, 뼈만 남은 저 산송장 같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 거라고. 기가 죽어서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정화를 돌아보고 혼잣말하며 나간다. 무대 그늘에 여기저기 몰려서 웅크리고 있는 한국인들.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창수 등이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긴장해서 수근거린다. 배야, 배가 와. 배가 와. 배가 귀한 손. 다들 나와봐. 군함이야. 부도환? 서둘러 빨리빨리 줄을 서야지. 오늘 안에 다 타야 해. 못하면 안 보내줄 거야. 보내줄 때 가야 해. 남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서로 도와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타고 가야 해. 일어나서 이리 와. 거기다. 기운내서 움직여. 무리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거기 다리 저는 애도 챙겨. 저기 저 아주머니도. 거기 정신대 아가씨들. 그림자들 조명 안으로 나오며 쭈빅거린다. 갑시다. 가자. 다 같이 가. 어머니 아버지, 저 돌아가요. 아버지, 어머니, 애기 엄마. 나 곧 돌아가. 며칠만 더 기다려줘. 정화와 여자들 기죽고 소외된 모습으로 물러서서 먼 바다를 바라본다. 최 씨와 남자들 여자를 잡아당긴다. 이리 와. 이리들 와서 우리 앞에 서요. 미군들이 온대요. 잘못하면 이번에 미군들 상대로 위안부를 해야 할 거야. 가라고 할 때 안 가면 또 무슨 꼴 볼지 몰라. 어서 와. 우리가 봐줄게. 정화 그늘로 뒷걸음질 친다. 창수 그늘에서 나오며 왜 혼자 거기 있어요? 입에 놓치면 못 가게 될지도 몰라요. 와요 어서. 창수 저항하며 뒷걸음질 치는 정화를 끌어낸다. 정화 심약하게 뿌리치며 물러난다. 왜? 또 뛰어내리려고? 아니 거긴 물이 얕아서 이만한 깨지 빠져 죽지도 못해요. 갑시다. 귀한선에 타지 않은 조선인은 다 처치하는 명령이 내렸대요.
천황이 항복을 하고 미군이 곧 돌아온다니까 저놈들이 겁에 질려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조선인을 아예 다 없애려고 한다니까. 우린 그냥 어서 떠나야 돼요. 와요. 가자고. 정화 피한다. 창수 끌고 간다. 정화 뿌리친다. 라파울인지 필리핀인지 어디 먼 데서부터 도망왔다면서요. 거기서는 정신대 여자들을 산채로 파묻어 죽이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했다는데 그 지옥에서 잘 도망 와놓고 왜 이래요. 집에 가야지. 고향에 가서 잘 살아야지. 창수 물러나는 정화를 잡는다. 정화 끌려가다가 뿌리치며 애원한다. 날 그냥 내버려둬요. 나한테 왜 자꾸... 물에 빠져 죽겠다는 사람 한번 건지고 나니까 뭐 버릇이 됐나 보네요. 자, 갑시다. 난 외놈들이 조선 사람 죽이는 거 더 보기 싫어요.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읍시다. 남방에서 여기까지 여자들끼리 죽을 힘 다해서 도망올 때는 살아서 집에 돌아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고 싶었는데 막상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차라리... 난 너무 추하고 더러워요. 100명, 300명. 날 지나간 남자가 몇이나 되는지 셀 수도 없어. 팔도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고 돌아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데리러 와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하지 않는 걸 보면 차라리 내가 죽었기를 바라는지도. 나라도 이렇다가 찾는데 편지 그까짓 거.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명문 양반 집안의 부끄럽고 더러운 망신거리. 양반이고 뭐고 온 나라가 다 당한 치욕인데 그게 무슨...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집안 체면은 어떻고요. 부모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사람들 기운 없이 모여들어 정화와 창수 주변을 애워싼다. 창수 달랜다. 죽은 줄 알았던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면 다들 얼마나 반갑겠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무덤 열고 맨발로 달려 나올 거야. 야, 막둥아 이 녀석! 군소리 말고 어여 달려와! 빨리빨리 안 올게요! 이러면서. 내 말 믿어요. 우린 그냥 살아서 돌아가기만 하면 돼. 부산에 도착해서 소식이 없으면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가요. 공연한 걱정하지 말고 같이 배 타러 갑시다. 창수 정화를 끌고 나온다.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 놀리듯 박수치며 함께 웃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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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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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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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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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한국인들 부근의 조명이 사라진다. 사이토 반대쪽에서 나오며 또 왜들 저러는 거야? 군인들이? 빨리 배를 타지 않으면은 혼내겠다고 마구마구 밀어넣더라고? 식량도 물도 식량도 마는도? 저 큰 배에 승무원도 반만 탔다는 거야. 근데 비밀 명령이 내렸다는 건 또 무슨 얘기지? 가판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마이쮸로만 해서 신호를 받으면 몰래 보트를 내려서 달아나라고 했다는데 부산으로 가는 배가 왜 마이쮸르 쪽으로 가? 거기 앞바다에 미국 놈들 잡으려고 기내를 잔뜩 깔아놨다던데 건드기만 해도 그냥 쾅쾅. 응? 뭐야? 한 놈도 살려 보내지 않겠다는 건가? 도리움 익힌 거 함장 명령이라고? 아유 큰일이네. 아유 우리 집에 묵었던 그 아가씨. 귀뜸을 해줘야 해. 조명이 희미해지며 과거 사라진다.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짐을 잘 살펴봐 주십시오.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일어났던 일은 지울 수 없고 있었던 일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셨지만 제게 왜 이러시는지 아직도 모르겠군요. 선거전도 막바지가 되니까 서로를 무작정 공격하는 난타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상대편 후보와 상관 있는 분인가요? 다시 연락하지 마십시오. 사이토 한탄하는 몸짓하며 나선다. 굳은 듯 짐을 바라보고 있던 요시코 단조롭게. 나는 선생님이 의심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소유할 물건을 돌려드리려는 것뿐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잠깐 남의 물건을 맡을 수도 있지만 결국 언젠가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겠지요. 누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며 이것이 본래 당신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단은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뭘 주우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셨다면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수상한 물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요시코 씨 할아버니의 짐을 반송합니다. 뱃고동 소리가 들린다. 사이토 과거로 돌아서며 초조하게 외친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 저 사람들한테 귀뜸이라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안 되겠지? 아이 끌려가서 조사받을지도 몰라. 아이 헛소문이면은. 아이 헛소문이겠지. 아이 그럴 거야. 설마. 아이 어차피 우리가 상관할 일도 아니야. 알아서들 하겠지. 무대 전면의 벽이 조금씩 출렁이기 시작한다. 출렁이는 부분이 차츰 조금씩 넓어져 간다. 긴 머리에 흰 옷차림의 정화, 출렁이는 물속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온다. 높아 비실거리며 지나가려다가 정화를 보고 놀라며 편지를 읽고 있는 윤식의 등 뒤로 이리저리 피한다. 들어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 쳐다보지 마!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잘못한 거 없어! 나 쳐다보지 마! 왜 자꾸... 높아 화내며 뒷걸음질 쳐서 나간다. 사이토 요시코의 뒤에서 초조하게 움직인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사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짐을 맡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때를 놓치면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걸 난 압니다. 다시 보냅니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간수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 선생님의 물건을 받으시고 다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모든 잘못들은 다 돌이킬 순 없지만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하군요. 수치를 거부합니다. 부탁합니다. 선생님의 짐을 받으시고 그만 날 놓아주십시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숨은 의도가 뭔지 궁금하군요. 정체를 밝히시죠. 두 사람 환한 얼굴로 무대 가운데 놓여있는 짐을 바라본다. 사이토 한숨을 쉬며 무대 전면을 향해 돌아선다. 바닥이 천천히 움직여서 물결이 진하게 출렁이는 무대 전면의 벽에 거대한 배의 일부분이 보인다. 무대의 한 부분에 앉아있는 창수와 정화의 주변으로 조명이 집중된다. 창수 정성스럽게 짐을 싸서 어깨에 맨다. 정화 흥미있게 만져본다. 아, 내 주소예요. 잃어버릴까봐. 이건 내 모든 것, 내 보물이에요. 징용당에 끌려온 뒤에 고생하면서 모은 모든 것들. 내 얘기 들어봐요. 난 꿈이 있어. 고향에 돌아가면 서양 과자 짐을 할 거야. 센베이, 모찌, 서양 과자 뭐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콜사코프에서 장교 식당 요리사 가는 걸 어깨 너머로 배웠거든. 그런 거 먹어봤어요? 정화 한 걸음 물러선다. 창수 다가간다. 야, 정말 살살 녹게 맛있어. 그걸 한 입 먹고 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보인다고.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돌아가면 우리 같이 작은 과자집 열어서 우리 같이, 난 아직 장가도. 두 사람 잠시 마주본다. 정화 피하려는 듯 일어나서 나가려 한다. 창수 잡는다. 내가 싫어요?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알면서 상관없어. 16살에 사냥당에 잡혀온 뒤에 일본군 부대마다 끌려다니면서 이제 그만 좀 해요. 여기 외놈들한테 험한 일 안 당한 사람 있어? 지난 일은 지나간 거야. 이제 다 끝났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짐승처럼. 창수 화를 못 참고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던 물건을 걷어찬다. 천황폐하의 군대를 위한 정신대라고 하면서. 당나귀는 짐을 실어야 하니까 먹이를 줘야 하지만 우린 그냥 소모품이라고 노상 kum기고, 필리핀의 어떤 부대에서는 잡아먹기까지 했는데 그만하라니까! 정신대가 있었다는 흔적을 감추려고 산채로 묻기까지. 그 흉악한 일들을 다 보고 당해서
난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아요? 우리가 당했던 그 끔찍한 살인, 탈취, 모욕, 폭행, 학대! 이놈들은 사람도 아니야.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불태우고 처형하고 고문하고 의학 실험한다고 살아있는 사람 찍고 토막내고 화약약품 먹이면서 실험하고 애들, 노인들, 임신한 여자들한테까지. 나 치가 떨려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고 싶어요. 사람은 사람한테 정말 무서운 짓을 해요. 100년, 1000년이 가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고스란히 다 갚아주고 말 거다. 사람이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너희가 사람이냐? 당했던 일들 생각을 하면 마음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 이 죄들을 다 감출 수 있을 것 같냐? 천벌을 받을 거다 이놈들아! 잊어야 벗어날 텐데 100년이 지나도 못 잊으면 우린 어떻게 하지? 장수 주먹을 쥐고 외치다가 진정하고 돌아서며 정화를 끌어안는다. 임신해서 성가시다고 산채로 파묻힌 애도 있어. 사람도 여자도 아닌 그냥 군수용 소모품. 그 사람들은 우릴 그렇게 불렀어요. 후퇴할 때는 막사와 함께 불태워 흔적을 없애야 하는 소모품. 도망가다 잡히니까 토막내어 죽이겠다고 칼을 휘둘러서 내 팔을 자르면서 그렇게 말했어. 몇 토막을 낼 때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사무라이의 위력을 보여주마. 그 어린 소대장이 나서서 살려주지 않았으면 난 고기 반죽이 되고 말았을 거야. 가끔 좋은 사람도 있던데 그 소대장 우릴 아주 가엾어했어. 장수 차츰 진정한다. 그래, 괜찮은 외놈도 있기는 해. 내가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산채로 파묻어 기둥을 세우면 땅이 단단해져서 광산 매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인주로 뽑혔는데 우리 조 외놈 십장이 누워서 땅을 파야 하는 막장으로 빼돌려줘서 피할 수 있었어. 보통 때는 새몽둥이로 두들겨 패던 사람인데 빼돌려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버텨! 버텨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버텨서 살아남아! 아, 그 십장놈은 용서해줘야 될 것 같네. 그 소대장도. 사람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못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서로한테 좋은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두 사람 서로의 눈을 들여다본다. 당신은 참 착해. 당신은 더 착해. 우리 어머니는 농사 지어서 공출로 쌀을 다 뺏기고 소 길러서 공출로 뺏기고 밥 먹던 녹그릇, 녹수저까지 다 공출로 뺏기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공출로 뺏기고 그만 기진맥진해서 돌아가셨지. 바닷가에서 밤에 정아씨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을 때 나는 끌려온 뒤에 처음 울었어. 그동안은 너무 악에 바쳐서 이놈들한테 원수 갚을 생각밖에 안 했거든. 그런데 그 노래가 마음으로 파고들었어. 원한도 분노도 그걸 막 넘어선 슬프기만 한 노래. 그게 얼마나 가슴 깊이 막 나를 쓰다듬어 줬는지 그거 모를 거야. 사람을 미워하는 건 배고프고 힘만 들지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도 슬픈 건 어쩔 수 없어. 1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요시코와 사이토 움직이지 않는다. 진흙탕을 지나와도 흙탕물 한 점 묻지 않는 사람이 있다더니 노파도 짐 옆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시 또 돌아왔군요. 무례한 분이네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물건도 간수할 수 없습니까? 다시 보내니 또 돌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50년 넘도록 잘 가지고 있었다는 물건을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떠넘기려 하십니까? 남의 물건을 주워서 즉각 주인을 찾아 돌려주지 않고 몇십 년 동안이나 은닉하고 있었다면 범죄 아닙니까? 작물을 다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더는 참기 어렵군요. 나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정갈하고 깔끔하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이런 물건을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선생님은 이 거듭되는 겁으로 나를 괴롭히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더는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괴롭힌다고 하셨습니까, 요시코 씨? 난데없는 짐과 편지로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신 분은 그쪽입니다. 불쾌하군요. 노파 짐 주변을 맴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다가 불에 댄 듯 물러났다가 다시 들여다본다. 편지가 뭘 어쨌다고. 찢으면 찢어지고 감추면 없어지는 종이 쪼가리. 찢어서 깨끗하게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그냥 서랍에 감춰뒀었지. 가엾어서 30년이나 지나서 그걸 찾아낼 줄은 몰랐어. 영감쟁이 하늘이 났다고 펄펄 뛰면서 나 때문에 누이가 불쌍하게 됐다고. 할머니, 왜 또... 뭐가 나 때문이야? 영감 당신 때문에 여동생을 포기한 거 아니야? 아들이냐 딸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다면서. 그게 왜 네 잘못이냐고. 할머니. 노파 차츰 온순해진다. 요시코에게 돌아선다. 정체가 뭡니까? 일본인 신용하는 한국인 아닙니까? 여자인 척하는 남자 같기도 하고 편지도 수상한 데가 있어요. 인칭도 자주 바뀌고. 아무튼 끝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사이토 짐을 보다가 다시 좌절한다. 노파 계속 짐을 살펴보다가 들어가. 나오지 마. 나오기만 해. 노파 거칠게 말하면서 윤식이 잡을 틈도 없이 달려나간다. 노파와 사이토 부딪힐 듯 어긋난다. 사이토 좀 더 크게 움직이며 짐 주변을 돌다가 돌아본다. 또 돌아왔군요. 또 정말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알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암담하군요. 지쳤어요. 막다른 곳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몇 년 전 아들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부터군요. 밤에 자다가 깨면 머리맡에서 울고 있는 팔 하나가 없는 아줌마가 누구냐고요. 객석 가까이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두리번거리며 지나가는 정화가 보인다. 어디 있지? 어디? 그 사람 못 봤어요? 아주 오래전 소녀한테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오랜 악몽이 결국 꿈 밖으로 걸어 나와서 현실 속에서 서성이기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정말 나쁜 꿈이었는데. 정화 지나가다가 요시코를 향해 날 찾아다닐 텐데, 이걸 찾을 텐데, 내가 이걸 갖고 있다고 말해줘야 하는데. 어디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어디 있지? 어디? 사이토 어쩔 줄 모르며 여자를 따라 나가려 한다. 요시코 피하려는 듯 외면하고 있다가 그 여자는 거기 그 짐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12살 때쯤 밤에 누가 오는 것 같아서 나와봤더니 그 뒷방 창가에서 어떤 여자가 울고 있더군요. 눈이 마주치자 금방 없어졌는데 처음에는 꿈을 꾼 줄 알았는데 정말 무서웠던 건 할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과거의 조명 속에서 울고 있었어? 눈이 마주쳤어? 네 얼굴을 똑바로 봤어? 마침내 드디어
가득 차면 넘친다더니 원한이 쌓이고 쌓였겠지. 아무도 풀어주지 않았으니. 그러니 이걸 어떻게?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돌아서며 너 할아버지 말 잘 들어야 한다. 우린 아무것도 몰라. 전혀 모르는 일이지. 혹시 뭔가 설패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가 어찌됐건 우리 지금은 아니야. 일어날 일이 일어났겠지. 신분의 뜻이고 당한 사람의 일이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모든 일들은 그 사람들이 죄다 여기 떠난 다음에 일어났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누가 과장하고 있는지도 몰라. 다 꾸민 얘기라고나 할까? 사이토 나가려다가 돌아오며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 널 보고 뭐라고 해? 원망하지 않았어? 그러진 않았겠지. 곱고 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 이 일을 어떻게 하나? 틀림없어. 그 여자가 거기 붙어 있어. 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지? 요시코도 과거 속으로 들어오며 말한다. 어린 시절이다. 그만 확 내다 버려. 할아버지, 내다 버리라니까요. 그런 더럽고 너덜한 건 그냥 확 내다 버리고 모르는 척해요. 더럽고 냄새나고 처음부터 우리 것도 아니었잖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런 걸 갖고 있어? 소용없다. 절대로 안 버려져. 우리 집에 딱 늘러붙어서 번번이 돌아와. 뭐가 어려워. 그냥 이렇게 확 던져버리면 되지. 봐요. 할아버지 시원하게 내버렸잖아. 간단한 걸 왜? 요시코가 멀리 던져버린 짐은 어느 틈에 다시 탁자 위에 돌아와 있다. 사이토 절망적인 몸짓을 한다. 봐라. 저기 와 있어. 소용없어. 믿을 수 없어서 짐을 노려보던 요시코. 다시 짐을 집어들고 달려가서 멀리 던진다. 어느새 다시 돌아와 있는 짐. 한 번 더 반복한다. 두 사람 좌절하며 짐을 노려본다. 할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멀리, 아주 멀리 던져버려. 소용없다니까. 그래도 내 앞에서 한 번 더 해봐. 잘 봐라. 이 짓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자, 난 이걸 이렇게 들고 나가서 아주 멀리 나가서 이렇게 확 던져버리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돌아보면 탁자 위에 다시 돌아와 있는 짐. 사이토 절망적인 몸짓을 한다. 요시코 공포에 사로잡힌다. 또 왔어. 할아버지. 또 어떻게 좀 해봐. 할아버지. 무대 전면의 벽에서 곡성과 같은 낮은 선율이 들려온다. 정화가 부르던 노래다. 사이토 한탄한다. 들리냐? 들리지? 저건 바람 소리가 아니야. 파도 소리도 아니지. 다른 동네 바다는 저런 소리를 내지 않아. 세상에 아이고 우는 바다가 어딨냐? 살려달라고 울어대는 바다가 어딨어? 누가 어디 있냐고 미친 듯이 흐느끼는 바다가 어딨어? 친절이가 난다. 언제까지 저 소리를 들어야만 해? 왜 저 귀신들은 자기들이 빠져주고 마이트로 앞바다로 가자고 배가 떠났더니 여기 와서 오는 거야. 잘 가라고 소문 들어서 잘 태워보내는데 어쩌라고? 날 보고 어쩌라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사이토 나가면 조명이 변한다. 음악도 사라진다. 요시코 현실 속에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나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평생은 저 짐과의 싸움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지요. 비 내리고 바람 부는 밤이면 비명을 지르며 오는 바다. 버려도 되돌아오는 냄새나는 진보따리. 안개 낀 밤에 들려오는 이상한 노랫소리. 해마다 이맘때 계절풍이 부는 밤이면 등짐을 진 남자, 머리가 긴 여자들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비명 같은 노랫소리를 내면서 나는 그게 나 혼자 꾸는 악몽인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일이 없는데 언젠가 아들아이가 말하더군요. 바다에서 왜 우는 소리가 들리냐고. 노파 무대 한쪽에서 불이 붙은 종이를 들고 뛰어나온다. 태워! 불을 확 쏴질러버려! 태워서 없애버려! 윤식이 잡아서 불을 끄며 제지한다. 편지. 왜 편지는 자꾸 보내? 어쩌라고? 데리러 오라니. 왜 돌아와? 자랑거리야? 강제로 끌려가서 당한 일이라고 해도 여자가 그 모양이 되었으면 어디 처박혀서 죽어 없어져야지. 뭐하러 돌아와? 딸이 그렇게 됐다고 시어머니는 왜 목매달아 처살했는데 300년 대물린 양반 집안에 일본군 성노예 된 딸 있다고 자랑할 일 있어? 혼자 당한 일이야? 우리 친정에서도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도망온 우리 큰언니 양재물 탄 술을 먹여 뒷산에 묻었는데 불쌍한 우리 친정어머니는 울다 한 달 만에 굶어 돌아가셨는데 왜 이제 와서 왜 자꾸 돌아오냐고. 윤식 저항하는 노파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오며 이제 정체를 밝히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사이토 어느새 요시코의 옆에 단정하게 서서 합창하듯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아무거나 거부하고 쉽게 화를 내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계속 잘 피해 오셨지만 이제 선생님이 찾아다니시던 그 여자분 이야기를 할 때가 된 것 같군요. 제가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진 잘 아시겠지요. 무대 전면의 벽에 바다가 출렁인다. 바닥에까지 조금씩 출렁임이 번져간다. 저 짐은 그 여자분이 끝까지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이라는데 뭔가 생각나시는 점은 없습니까?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시지는 않겠지요? 마침내 제 약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아내신 건가요? 좋아요. 감출 생각은 없습니다. 식민지 시절 제 대고모 할머니,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여동생 되시는 분이 일본 유학을 앞둔 16살 방학 때 시골집에 다니러 왔다가 일본인 순사들에게 사냥당해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셨다는 얘기는 집안의 오래된 상처며 비밀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은 노동자나 군대 성노예를 충당하기 위해서 온갖 가먼이설로 사람들을 유인하다가 잘 안되면 토끼 사냥하듯 한국인 남녀들을 아무데서나 무작위로 잡아가곤 했었는데 운 나쁘게도 거기 걸리셨던 거죠. 증조 할아버지께서 따님을 찾으러 갔더니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고 대신 종손인 할아버지를 징용해 내놓으라고, 그것도 거절하면 독립운동하다 체포되어 복역 중인 작은 할아버지를 처단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단념하고 돌아오셨다더군요. 그때 한국인들은 집집이 아들 아니면 딸을 일본 군대에 바치게 되어 있어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시킨 딸. 증조 할머니는 끌려가신 어린 딸이 군대 성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에 그만 대들보에 목을 메고 자결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징용을 피해 숨으셨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던 끝에 폐인으로 평생을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그런데도 시치미를 떼고 짐을 계속 되돌려 보내셨군요. 심한 일 아닌가요? 대고모 할머니는 끝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지요. 종전 후 마지막 편지를 보낸 주소지가 그 마을인 줄은 아는데 웬일인지 편지는 1년이 넘어서야 배달되었던 듯 했다는군요. 뒤늦게 한 뭉치로 묶여 처박혀 있던 편지를 찾게 되어 온 집안이 나서서 수배를 했지만 그 후로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일부러 소식을 끊었던 건 아닌가요? 한국인들이 귀국하려는 사람들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은 들은 일 있지요. 가여운 일입니다. 해방되던 해 일본군이 폭발시킨 부도환이라는 귀환선에 타셨다는 말도 있었고 하와이에서 비슷한 분을 봤다는 일도 있었지만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무튼 자꾸 보내시는 이 남자용 물건과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핑계를 대시네요. 일본군이 부도원을 폭발시켰다는 말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 아닌가요? 아무튼 이 짐을 끝까지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선생님은 언젠가 우리 마을에 오신 일이 있습니다. 난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난 다 알고 있습니다. 윤씨 긴장해서 짐 주변을 걷다가 돌아서며 어느 해인가 여름이 생각나는군요. 할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몇 달 더 사시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대고모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 자신이 확인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병명은 췌장암이 아니라 대고모 할머니의 행방불명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한국인 젊은이가 뜬금없이 징용 갔던 남자와 팔 하나가 없는 여자 이야기를 묻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었어. 난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너무 경솔했던 거지. 기대하지도 않고 그 지역 신문에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었죠. 마을의 늙은 어부라고 신분을 밝히신 분이 찾아와 봐라. 들려줄 말이 있다. 보여줄 것도 있다. 그래서 서둘러서 찾아갔더니 그 며칠 사이에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되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벌써 30년도 넘는 옛일인데 뜻밖이군요. 이제 와서 왜? 무대 안쪽으로 그림자들 급히 속삭이며 지나간다.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헛소문, 사실일지도 모르는 해도 되는 말하고 하면 안 되는 말들. 무슨 의심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 믿지는 않았죠. 뭔가 아주 이상하고 뒤숭숭했으니까. 하고 싶은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뒤엉켜서 허공에 떠도는 것만 같은. 수군대는 소리들이 들린다. 헛소문이 아닌가 봐. 방향을 돌린대. 마이츠로만으로? 거긴 교토부야. 방향이 달라. 기뢰가 쫙 깔렸다는데. 전쟁도 끝났는데 죽으라는 말이냐고 승무원들이 막 항명을 했다는 거야. 승무원도 밤만 태우고 중간에서 내려서 달아나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밤만 타면 그럼 배는 누가 몰아? 몰기는 폭탄을 가득 실었다니까? 살려서 보내지 않을 작정이구나. 설마 저 많은 사람을? 그림자들 잠시 움직이지 않고 굳은 듯 서 있다가 다시 불안하게 속삭인다. 10,000명 가까이 탔다는데 그 여자들도 있는데 귀뜸이라도 해줘야지. 헛소문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 다 주저앉으면 어쩌라고. 제 나라를 찾았으니 보복하겠다고 나설걸?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폭동을 일으키면? 조센징은 무서워. 관동 대지진 때도 우리가 괜히 갓난 애들까지 죽창으로 깨어 죽였겠어. 독일인들이 지구에서 유태인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조센징을 다 말살해야 제대로 살 수 있어. 잘 생각해야 해. 미국 놈들한테 이것저것 다 일러 바치면? 사방에 증거가 있어. 저 탁구방 탄광에 선체로 묻은 시체. 우린 변명도 못하고 다 죽을 거야. 어떻게 해? 이 말을 해줘야 해? 말아야 해? 내버려두면 다 죽을 텐데.
헛소문일지도. 덮어둬. 모른 척해. 어떻게 해? 이 말을 해줘야 해? 말아야 해? 아무리 그럴 리가. 헛소문. 어떻게 해? 이 말을 해줘야 해? 말아야 해? 조명이 변하며 흔들린다. 뱃고동 소리가 들린다. 허공에 매달린 듯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함성과 함께 외친다. 간다. 떠난다. 추방해. 추방이야. 올라와. 우린 고향으로 간다. 기꾸지 장교야 안녕. 15기타야 안녕. 우리는 이제 돌아간다. 지옥 같던 오미나토도 잘 있어라. 고향 산천이 우릴 불러. 꽉 잡아. 손을 놓고 못 찾으면 큰일이야. 하나는 없나 아가씨, 이쪽으로. 5,000명이 타는 배라더니 10,000명은 태운 것 같네. 근데 소문 들었어? 어쩌면 우릴 보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던데. 위안부로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당했던 일 돌아가서 다 말할까봐. 난 더 무서운 말도 들었어. 부산에서 우리가 탄 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왜? 동포들이? 왜? 미국이 친일파하고 손을 잡았대. 외놈들 비위를 맞춰야 하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걸 반가워하지 않는데. 집안 망신 나라 망신 거리라고. 독립운동하던 분들, 상해 임시정부 어른들도 공산당으로 몰아서 귀국하지 못하게 하려 한대. 인질로 잡혀왔던 왕실 가족도. 왜 밤낮 나쁜 놈들이 이기는지 모르겠어. 정화씨 이리로요. 이쪽으로 와요. 괜찮아. 내 손 잡아. 좌익, 우익, 친일파, 반일파, 친미파, 반미파, 상해 임시정부파, 중국 편, 러시아 편, 사방이 패를 짓고 있어. 우린 정신 차리고 사람 편끼리 똘똘 뭉쳐야 해.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우린 돌아가는 거야. 고향 산천이 우리를 불러. 우리를 못 잊어서 목을 빼고 기다리다가 이제 막 소리치며 부르는 거야. 자, 들어봐. 반가워서 설레이며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고향의 나무며 집들, 풀, 꽃, 시냇물들까지 기뻐서 죄다 동구버까지 뛰어나오며 외치는 거야. 온다 온다. 장 보러 갔다가 끌려간 우리 아들 창수가 온다. 온다. 우리 어머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거야. 어머니, 창수가 돌아가요. 그래, 정말 들리는 것 같아. 산이며 들이 죄다 벌떡 일어나서 외치는 거야. 김영감네 막내 아들 개똥이가 돌아온다! 피가 피를 부르는 거야. 우리도 마주 외쳐야지. 간다. 온다고? 와서 뭐하게? 뭐하러 와? 거꾸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유관순이라도 돼? 누가 훈장이라도 준대? 높아 주변의 조명 사라진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던 사이토와 요시코. 난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거절하신다면 난 이 짐을 다른 곳에 기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든 매스컴도 좋겠지요. 집안 어른의 안타까운 흔적을 외면하시는 주목받는 신진 정치인의 무책임한 처사는 좋은 화제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언제쯤 협박이 시작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군요. 짐작했던 대로 폭탄임에 틀림없네요. 사용 기한이 지나기는 했지만 폭발력은 아직 남아있는 살상용 물건. 무대 그늘에서 그림자들 달려나가며 수근거린다. 사이토 벌떡 일어나서 과거로 들어가며 초조하게. 폭탄? 폭탄? 설마 아무리 폭탄? 선창 아들. 배가 움직여. 떠나고 있어. 말해줘야 될 것 같아. 타지 말라고. 요시코 나가는 사이토를 바라보다가
다들 궁금해하겠지요. 왜 회피하려 하는지, 왜 자꾸 덮어두려 하는지, 왜 이 짐을 거절하시는지. 나도 정말 궁금하군요. 윤식 결심한 듯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으며 여행 준비를 하려는 듯 움직인다. 사실을 말하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 거기 무스시에 내가 쳐놓았던 덫에 무엇인가 걸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가야겠군요. 이틀 뒤에 도착할 것입니다. 무대가 갑자기 어수선해진다. 조명이 명멸하며 폭음이 연속적으로 들린다.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무대 바닥이 차츰 경사지게 바뀐다. 객석을 향해서 굴러떨어지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굴러떨어지는 정화를 잡으려다가 짐을 놓치는 창수. 짐을 아는 정화와 창수의 위치가 역전된다. 서로 손을 잡으려다가 창수 미끄러져서 서로 부르며 사라진다. 정화 부르는 듯 일어서려다가 굴러떨어져서 사라진다. 무대 가득 출렁이는 바다가 보인다. 무대 한쪽에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 하던 사이토. 차츰 조용해지는 무대에서 어쩔 줄을 모르며 짐을 아는 채 반쯤 정신이 나간 정화를 잡아끌며 나온다. 온 몸이 물에 젖은 정화. 바다로 돌아가려다가 사이토에게 끌려 퇴장한다. 노파 무대 한쪽에서 나와 정화를 따라 나가며 말한다. 아가씨, 난 누군지 아시죠? 아가씨 끌려가던 해 봄에 오라버니하고 혼이 난 올케 봄방학에 우리 결혼 보러 집에 왔다가 그렇게 됐다고. 오라버니 본인 때문이라고 평생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죠? 가지마.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도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었어. 날 원망하는 거지. 날 원망하는 거지. 출렁이는 바다가 무대를 뒤덮다가 사라진다. 여행복 차림의 윤식 무대 한쪽에서 들어온다. 요시코 이제까지의 냉담하고 사무적인 태도와는 완연하게 다른 부드러운 중년 여자의 모습으로 웃는다. 윤식에게서 받은 편지들을 하나씩 보며 내려놓는다. 확실한가요? 이 주소에서 제 이름으로 보낸 짐과 편지를 받으셨었다고요? 요새 누가 편지를 써요? 전화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컴퓨터로 다다다다다 해결하고 말지요. 할아버지 글씨체인 건 맞네요. 서명도 확실해요. 한글을 배우신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잘 쓰실 줄은. 그런데 좀 늦으셨어요. 지난달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또? 100살이 다 되셨으니까 장수하셨지요. 자주 돌아가시는군요. 제가 만나러 올 때마다. 사실입니까 이번은? 요시코 이상한 듯 윤식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생각해내며 웃는다. 아, 그때 그분. 그렇지요. 30여 년 전인가. 생각나요.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셨던. 손녀라는 여대생이 나와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말했었죠. 죽었다고 말해라 하는 남자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리는데도. 요시코 계속 편지를 뒤적이며 읽다가 웃는다.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라고 부르긴 했지만 선생님이 정말 올 줄은 몰랐다고 할아버지가 하도 당황해하셔서 장난삼아 그럼 돌아가셨다고 할까요? 했더니 그러라고 하셔서. 여행 마지막 날 댁으로 다시 찾아갔더니 요시코 씨가 머리가 하얀 노인과 집 앞에 있다가 말했죠. 생각나요. 김윤식 씨가 할아버지를 알아보기 전에 얼른 보내고 싶어서. 그분은 아마 소문대로 하와이로 가셨을 거라고 했지요. 정말 그때 우키시마에 타지 않은 여자분 몇이 하와이로 갔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게 할아버지가 하시려던 말이었을 거예요. 사이토 과거 속에서 뒷걸음질 친다. 요시코 뒤로 숨는다. 닮았어. 닮았어. 눈하고 코가 똑같네. 씌운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닮았다, 닮았어 라고 하면서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요시코 갑자기 벌떡 일어난다. 무례하게 들리네요.
마을에 흘러들어온 가엾은 여자한테 그냥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 보는 김윤식 씨한테 겁먹을 일이 뭐겠어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화내지 마시고 어떤 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어떻든 저는 할아버지 되시는 사이투 씨 말에 의지해서 제 대고모 할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으니까요. 마음 약한 분이었지요. 아주 섬세하고 눈물 많은. 그래서 걱정이랍니다. 제 아들 아이가 할아버지를 꼭 빼어 닮았거든요. 그래서 찾으러 다니시던 집안어른 흔적은 찾으셨었나요? 찾고 싶은 건 찾았다고 해야겠죠. 단서가 여기 사방에 널려 있으니까요. 잘 됐군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아마 위독하셨던 할아버지께 확신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대고모 할머니의 흔적은 없더라고. 소문대로 하와이에서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잘 사신다는 게 사실인 것 같다고. 그리고 일본 정부 말대로 종군 위안부라는 건 없었다고. 증형에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무섭고 비참한 얘기들도 다 헛소문이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이네요.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죠. 해피엔딩. 가해자나 피해자나 누구나 바라는.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댄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속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상처가 너무 깊어서 생존을 위해서는 거짓말로라도 자신을 마취시킬 필요가 절박했던 세대였죠. 어른들은 제가 종손다운 효도를 했다고 칭찬하셨지만 나쁜 짓이었죠. 우리한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나쁜 짓을 했지. 그래요. 난 나쁜 짓을 했어. 난 나쁜 짓을 했어. 아가씨 편지를 감춰버렸어. 오는 족족 감춰버렸어. 시댁 어른들이 볼까봐, 남편이 볼까봐.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남방에서 도망해서 오미나 또 아오모리 부근에 있다고 쓴 편지를 감춰버렸어. 배를 탈 돈이 없다고 데리러 와주든가 돈을 보내달라고. 제정신이 아닌 줄 알면서. 제발 집에 데려가 달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 집에 가고 싶다고 애걸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지.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았어. 두 번째 편지도 세 번째 편지도 감춰버렸어. 할아버지는 그때 선생님께 이 짐을 넘겨드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만나고 싶어 하셨는데 벌써 떠나셔서. 왜 그렇게 성급하게 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게 되어서 이제는 홀가분하신가요? 사실 지난 이야기들은 과장되거나 와전돼서 필요이사항으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난 일이야 지난 일이고 이제는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돌아서서 무대 전면을 바라보고 침묵하던 윤식. 그날 기꾸지 잔교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피해왔던 것들, 알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 했던 것들, 제 대고모 할머니께서 내가 알기를 바랐던 것들을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었지요. 마지막 한 장면만 빼놓고요. 알기를 바라다니요?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던 선생님의 존재를 알겠어요? 그래서 피가 무서운 거지요. 내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부근에 가득했던 한국인들은 그 기환선 부도 안에 모두 타야만 했다던데요.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안 된다고 강제로 태우다시피 해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 부근에 남은 한국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그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겠지요.
뭐 그 다음에 일어난 해난 사고는 마지막 한 장면이라는 건 난 대곰 할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왜 여기서 소식이 끊어졌는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알고야 말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다니요?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시코시 할아버님 덕분에.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접근해 오실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쾌하게 들리는군요. 마치 낚였다는 것처럼. 아무튼 오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이 짐은 이제 주인이신 요시코 씨께서 잘 간수하셔야겠죠. 물려받은 짐 아닌가요? 말해주고 싶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는 말을 지닌 사람이 오래오래 품어왔던 짐. 짐은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조명을 받는다. 높아 짐을 향해서 사람한테 말하듯 말한다. 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우린 기억하고 싶지 않아. 너무 가엾고 너무 불쌍해서, 너무 아프고 너무 쓰라려서 그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다 덮어두고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었어. 남편이 그 편지들을 찾아내고 매일 내쫓으려고 했지. 너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지. 네 죄야, 네 죄야, 네 잘못이야. 미친 것 같지?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제나 미친 듯이 소리치는 그날 그 순간에 내 모양이 보이는 것 같아. 높아 신음하며 웅크리고 앉아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는다. 윤식 고통스럽게 높아를 바라본다. 좋아요. 협박이라고 하시지만 할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이상 할아버지가 바라셨던 대로 이 물건을 처리해야 할 것 같네요. 집안 어른의 귀중한 유품을 거절하시는 선생님의 편지와 함께 어디든 매스컴에. 무책임한 정치인이라는 건 악덕의 표본이니까요. 사이토 씨가 어떻게 해서 이 짐을 갖고 있게 되셨는지도 꼭 밝히십시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 짐을 갖고 있었는지, 무얼 괴로워하셨는지, 왜 그렇게 초조하게 거짓 편지를 쓰셨는지도. 요시코 멈칫한다. 무슨 불미스러운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그냥... 윤식 무대 한쪽으로 걸어가서 먼 바다를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어둡게 흔들리는 바다가 보인다. 두 사람 같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 된다. 바람이 분다. 그때 제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흘러 지나가 버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요시코 씨의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무엇을 보셨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겁에 질린 채 줄지어 쫓기며 배에 오르는 수천 명의 사람들 기억하시지요? 보이지요? 사람은 겪지 못한 일들을 보고 기억하고 보지 못한 일들도 볼 수 있어요. 피라는 건 그래서 무서운 거지요. 또 오키시마 얘긴가요? 관심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옛날 이야기 따위. 배가 있으면 조난사고는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지요. 일본으로 돈 벌러 왔던 이들이 사고를 당한 건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요. 더구나 여기서는 모두 안전하게 배를 타고 떠났고 사건 현장은 마이츠루만 부근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아직 여기 남아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저 골목, 저 바닷가, 저 바람 속 어딘가에 아직도 그 사람들이 떠돌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나요? 나한테 이 짐을 떠맡겨버리면 몇십여 년 전에 죽은 그 사람들을
여기서 깨끗이 몰아낼 수 있다고 믿는 건가요? 사이토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요시코 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자, 뭘 불편해하는 거죠? 가끔 뭐가 보이지 않나요?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보이죠? 들리죠? 무대 전면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젖은 옷을 입은 귀신의 물이 물속에서 경사진 무대 위로 올라온다. 귀신들 서서히 움직이며 낮은 소리로 주문하듯 합창한다. 그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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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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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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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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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바다 검게 출렁인다. 출렁임이 차츰 번져간다. 물에 젖은 옷차림의 정화 짐을 안은 채 지나간다. 부지런히 뒤쫓아가며 부축하려는 사이토를 뿌리친다. 정화와 귀신들의 소리는 다른 음조로 들린다. 그 사람 못 봤어요? 어디 있지? 어디로 갔지? 찾아줘. 나 여기 있다고 말해줘요. 물에 휩쓸려가면서 날 불렀어요. 날 버린 게 아니야. 그 사람 못 봤어요? 날 찾을 거야. 그 사람 못 봤어요? 찾아줘. 어디야?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윤식 스쳐 지나가는 정화를 알아본다. 지겨워요. 100년이 다 돼가는 과장되고 꾸며진 옛날 이야기. 모든 소문, 모든 전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시간이 상관 있나요? 당신은 결말을 알고 있고 사건은 항상 진행 중이기 때문이죠. 보세요. 당신은 오미나토의 그 혹독한 노예 작업장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을 태운 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어요. 해군 발표 3,700여 명, 실제로는 7,000여 명, 생존자 500명 남짓. 매일 밤 군인들에게 쫓기며 배를 타려고 허둥지둥 기쿠지 잔교 위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에 쫓겨 떠밀리며 정신없이 걸어가죠. 당장 그 배를 타고 떠나지 않으면 혼날 줄 알라는 군인들의 협박에 쫓겨서 탈출하다 붙잡혀 산채로 허용당한 친구들처럼 더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겁에 질려서 탄광의 집안을 단단하게 만들려면 산 사람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 산채로 매장당한 친구들과 같은 일을 당할까봐 벌벌 떨면서 패전 직전 일본군 부대 성노예가 있었던 흔적을 지우려고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파묻어 죽이기도 하고 삶아먹기도 했다는 귀신들의 그림자 천천히 비명 같은 합창과 함께 일렁이며 걸어간다.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벌써 100년 가까운 옛날 일이고 직접 당한 일도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얘기 배운 일도 없는데 너무 집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난 정말 이런 얘기들이 싫어요. 100년 전에 누가 저지른 일 때문에 오늘 내가 비난받는 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거는 낯선 남의 나라라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대체 여기에 왜 오신 거지요? 부르시지 않았던가요? 내가요? 내가 언제? 짐을 받으라고 했을 뿐. 대고모 할머니의 흔적이 여기서 끝났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 나는 늘 누군가가 여기서 나를 부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귀신들이요? 할아버지의 편지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가엾어하고 기억해주는 마음들이요. 나서고 싶지는 않지만 할 말은 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계속 부르더군요. 우리는 누구도 불편한 기억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요시코 화내며 침묵한다. 바다 점점 더 격렬하게 출렁인다. 잡혀갔다니. 잡혀갔다고? 잡혀갔대요?
터전 묻힐 꽃이 부족하다고. 뒷동산에 진달래가 활짝 피었더라고 한마디 했더니 잠깐 기다려요 새언니, 내가 뒷동산에 가서 한 줌만 따올게 하고 달려가서 그대로 끌려갔어. 나 때문이야. 꽃이 부족하다는 말만 하지 않았어도 나 때문에 잡혀가서 나 때문에 못 돌아왔어. 내가 편지를 감춰버렸어. 돌아올까봐 내가 편지를 감춰버렸어. 그 모양이 되어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 그 가엾고 비참한 몰골을 어떻게 봐? 매일매일 살갗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것 같을 텐데, 내 손으로 내 살을 한 점 한 점 도려내는 것 같을 텐데, 몇 해 뒤에 남편이 경대 서랍에서 감췄던 편지를 찾아내고는 벌레 보듯 나를 보면서 말했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고 말았다. 그러고는 날 버리고 가버렸어. 영감 말이 맞아요.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끌려가서 나 때문에 못 돌아왔어. 난 불길하고 사악해. 시어머니를 자살하게 하고 남편을 폐인 만들고 빈 집에 혼자 버려져서 평생 혼자. 난 정말 혼자 있는 게 무서워. 내 잘못, 내 이기심, 내 죄가 다 무서워. 난 쉽게 죽지도 않아요. 이 나이까지 이렇게. 난 죽어도 죽지 않을 거야. 100년, 1000년 살아서 무서워할 거야. 날 좀 어떻게 해줘. 날 좀 어떻게 해줘. 울다가 소리 없이 자신을 쥐어뜯는다. 사이토 물에서 금방 끌어올린 듯 젖은 정화를 끌고 지나간다. 축 늘어진 채 휘적휘적 끌려오던 정화.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리고 바다를 향해서 걸어간다. 사이토 짐을 주워들고 허탈하게 바라본다. 출렁이던 바다 사라진다. 우쿠시마호는 여기를 떠난 지 나흘 만에 교토부의 마이츠루만에서 폭발하여 침몰했다더군요. 할아버지가 왜 거기까지 가셨었는지는 모르지요. 소식을 듣자마자 마이츠루만까지 가셔서 아랫방에 묵었던 여자가 진보따를 끌어안고 미쳐서 헤매다니는 것을 데려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짐을 끌어안고 다니던 여자는 얼마 뒤 혼자 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끝낼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이 지겨운 얘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사이토 요시코의 등 뒤에서 일어나며 애원하듯 윤식을 바라본다. 높아 윤식의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 무릎에 고개를 파묻는다. 차츰 무대 전면의 벽 가득 바다가 출렁인다. 전면의 벽으로 걸어가는 창수, 정화, 최씨, 조씨들의 그림자가 크고 작은 형태로 보인다. 두 사람 잠시 침묵하며 그림자들을 바라본다. 벗어나고 싶지요. 영혼 깊이. 집단 의식의 저 밑바닥 속살에 각인된 저 뿌리 깊은 기억들, 분노와 쓰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견딜 것을 잘 견뎌내고 사귈 것을 잘 사겨내면 언젠가는 시간이 발효시킨 무언가가 우리를 쓰다듬고 진정시켜서 자유롭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 잠시 침묵한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무튼 당신의 본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분명 요시코 씨의 그만하세요. 정말 이젠 그만 여기서 끝내버려요. 돌아가신 여자분이 죽을 때까지 감고 있던 이 짐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짐입니다. 요시코 좌절한다. 어두워진다. 윤식 출렁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놓여있는 짐을 바라본다. 사이토와 무스시의 사람들 불안하게 속삭이며 바다를 본다. 조명이 변하면 사람들은 사라지고 크고 작은 그림자들만 일렁이며 걸어간다. 수근거리는 속삭임은 점점 커지며 필요한 만큼 반복된다. 어떻게 하지? 배가 떠나려고 해. 아니 그렇지만 헛소문일지도. 폭탄이 설마. 사이토 초조하게 허공을 향해 말한다. 낮은 속삭임이 차츰 비명처럼 변한다. 배가 떠나려고 해. 어떻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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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무대 가운데 놓여있는 짐에 조명이 집중된다. 짐을 바라보는 사람들 각자 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천천히 어두워진다. 어떻게 하지? 암전.